갤럭시 S24와 SKT가 AI가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AI와 AI의 만남이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완성형 모바일 AI 장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갤럭시 S25 안 나오겠네요. 완성했으니까. 더 완성하겠죠. 또 개선이 되겠죠. 갤럭시 AI와 SKT AI가 만나 갤럭시 S24로 새롭게 태어나다. 오늘 SKT 광고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도님 모셨습니다. 예, 아유,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갤럭시 저는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썼던 제품이고. 그럼요. 근데 이제 SK텔레콤하고 또 만난다니까 또 여기 또 신선하다는 점. SKT 훌륭한 곳이죠. 그럼 훌륭한 점을 좀 꼽아보세요. 일단은 훌륭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17일에 이제 갤럭시 S24가 공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와 잘 빠졌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갤럭시하고 SKT의 공통점이 있어요. AI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고 했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갤럭시 S24랑 이제 SKT랑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하는 이제 광고 방송의 주된 주제거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고 사실 최근에 가장 또 핫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통신기술, 통신사, 어떤 단말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이 이제는 정말 먼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기술이 됐어요. 아주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널려있는 게 결국 통신망 아니겠습니까? 통신. 그렇죠. 통신기술, 단말기 기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엮어서 혼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기술, 우리랑 가장 붙어있는 이 가전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옛날부터 꾸준히 AI 신봉하던 게 먼 미래는 아니겠구나. 이제는 많이 왔죠. 궤도님은 옛날부터 AI 눈치를 엄청 보셔가지고 정말만 해요. 아마 이게 다른 광고였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AI님 광고일 때 요거를 했다라는 게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가 담아가고 AI에게 네, 요거는 또 큰 의미가 있죠. 나중에 먼 미래, 먼 미래가 아닐지도 몰라요. AI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봐라 남아있지 않냐. 쟤 누구냐? 나다. 나다. 이런 거 하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갤럭시 쪽에서도 AI를 이제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SKT에서도 꾸준히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와 SKT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AI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사전 예약이랑 구매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구매를 하시거나 사전 예약을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끝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광고 방송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든 기회는 과학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학 얘기가 들어가면은 광고면 더 좋고. 저도 이제 뭐 모든 광고를 다 하진 않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걸 합니다. 그쵸. 특히나 뭐 저도 이제 여러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와 이거는 그냥 대놓고 과학기술인데.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궤도님은 다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럼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해요. 치킨도 하고 사실 치킨도 과학이죠. 과학이죠. 농업도 과학이죠. 농업도 껌도 할 수 있고 껌도 과학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다 과학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관련은 돼 있다. 다 과학이다. 하지만 AI는 더 과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각이 안 보이면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근데 놀랍게도 다 각이 보여. 그래서 이제 갤럭시 하면 또 뭡니까? 은하잖아요. 은하죠. 은하에 대한 짧은 특강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은하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은하랑 인공지능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럼요. 특강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 30분 할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은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건데 은하 영어로 뭡니까? 갤럭시. 일단 은하라는 이름을 지속적으로 어떤 훌륭한 과학기술의 결정체로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SKT와 갤럭시와 연결되는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죠. 어쩌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은하 갤럭시 S24 요게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는데 은하가 뭡니까? 은하 이제 좀 아시잖아요. 은하 알죠? 말 그대로 하천이야 하천. 시문나 씨 이름 나오는데 시문나 씨 사실 늘까 하다 참았는데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시문나 씨라는 성함 자체도 너무 잘 지으신 성함이에요. 깊은 곳에 있는 은하를 말하거든요. 뭐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이 은하를 찍었었어요. 그러면 허블 우주망원경은 시문나용이네요? 그렇죠. 시문나 씨를 찍었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시문나 씨라고 하면 사람이잖아요. 시문나용이라고. 시문나 직직. 요게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찍은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우리는 과거에 은하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갖고 성운이라는 걸로 불러가 성운. 성간물질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구름 같은 천체를 성운이라고 하는데 뭔가 뿌옇게 보이니까 저 뭐지? 구름 같은 건가 보다. 그냥 뭉개져 있는 건가 네, 보다 그래서 했는데 별의 구름, 성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뭡니까? 안드로메다. 옛날에 성운 맞아. 기억나죠? 네, 안드로메다 성운. 우리 어릴 때는 교과서나 책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써 있었어. 근데 이제는 알아. 이제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걸 알아요. 관측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뿌여니까.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 본 적 있어요? 육안으로. 눈으로.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정말 멀어서 사실은 그때 육안을 보면 성운이라고밖에 못 느껴. 진짜 희끄모레한 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실제 망원경으로 당겨 보면은 이제 은하 형태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하들이 과거에는 성운이라 불렸었다. 근데 이제는 성운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천체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 이게 가능했던 게 높은 해상도를 갖춘, 발전된 성능을 갖춘 그런 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얘는 성운이 아니야. 은하라는 이름으로 개념 자체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네, 옛날에 했던. 네, 아주 오래전에 했던. 네. 보시면은 굉장히 큰 성운 중에서 잘 나가는 애. 얘조차도 은하 중에 외수하는 애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은하는 수많은 별들, 성간 물질, 여기에 심지어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까지 포함이 돼서 엄청나게 거대한 천체입니다. 그래서 은하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뭐 작게는 뭐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천억 개, 정말 큰 은하는 100조 개 이상의 별이 있는. 아니, 이 당시 채팅창에도 시문화가 있네요. 무조건 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은하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많은 별들, 많게는 100조 개의 별들이 은하의 중심을 딱 놓고 공전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걸 몰랐다. 그냥 평범한 성운인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확신하던 모든 패러다임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네. 패러다임을 깬다. SKT 패러다임을 깼다. 이번에 자꾸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웃어요. 이게 광고 각을 보는 게 좀 쉽지 않네요 사실. 이게 또 익숙해지겠죠? 광고가 익숙치 않구나. 아직 익숙치 않아요. 패러다임을 깼다는 점에서 은하와 SKT나 뭐 AI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서 성운이 은하로 바뀔 것처럼 패러다임이 깨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우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전된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실물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실물. 와, 이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옆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울트라예요. 각진 거. 이게 이제 플러스. 둥근 게 플러스.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갤럭시를 쓰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좀 전통적으로 약간 각이 있거든요. 각이 좀 있죠. 그리고 옆에가 좀 원래 이렇게 휘어 말려 들어갔어요. 이제 빳빳하게 됐어요. 빳빳하게 갔네 그냥. 플랫 스크린이 되니까 저는 사실은 플랫 스크린으로의 변화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옆에는 좀 약간 싫었어요? 요게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이게 21인데 보호 필름이 자꾸 떠. 21이라서 그래요. 새로 하세요. 새로 하면 되잖아요. 새로. 필름 2만 원 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뜨니까 커브라. 커브라 떠요. 근데 플래시 되니까 안 떠. 너무 좋아. 이런 부분. 기능적으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특히나 이제 해상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3120 곱하기 1440 해상도.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먼 거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전반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뭐 구경 좀 하시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약간 무광 재질인데 그렇다고 완전 무광은 아닌 느낌으로 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눈깔 한 6개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딱 5개에서 적정선에서 멈췄다는 거. 약간 5개로 계속 가고 있네요. 좋네요. 24는 왠지 눈깔이 6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누가 예측한 거였어요. 퀵클롭스 모드. 그냥 모든 곳에 카메라야. 여기 앞에도 있고 그것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해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되죠. 화면도 보면서 카메라를 많이 달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이게 정말 먼 것을 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기술들인데 아마 광학이 발전을 하면은 정리됩니다. 훨씬 얇고 작고 이런 카메라들이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무지랭이잖아요. 몰랐는데 막상 이제 사용하고 보니까 맞추더라고. 맞아요. 필요해. 그러니까 괜히 이걸 그냥 억지로 5개 넣고 10개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얇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주에 일단 수천억 개 수족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 안에 그냥 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 화면이 안 들어갔습니다. 급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이 없어. 지금 사실 그 폭탄이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우주에 일단은 수조개 심지어 100조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 은하가 이제 우주에 수천억 개 수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별도 있지만 거의 다 은하예요. 은하가 정말 많아요.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정말 많은 은하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하가 수조개라는 얘기는 별은 뭐 그냥 별은 이제 수조개 곱하기 수조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으니까 결국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할 거리잖아요. 이거 이거 갤럭시로 찍은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제임스 우주망 12조짜리예요. 이게 갤럭시로 찍은 거면 갤럭시를 12조 주고 사야 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주는 제임스 웹으로, 인간은 갤럭시로. 와, 카피 하나 뚝딱이네요. 웹한테는 없죠. 갤럭시 카메라 미쳤다고. 이거 과대 광고되면 안 되는데. 제임스 웹이야. 아마 편집본은 아래 깜빡거릴 거예요. 이것은 갤럭시로 찍은 게 아닙니다. 깜빡깜빡. 걱정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은하들을 다 연구할 거래요. 이걸 연구해야 되니까 이 은하를 형태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전체 방향성을 볼 때 다 은하 연구가 들어가요. 이 은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아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 은하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이건 근데 뭐 상상도인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은하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들은 실제 우리 은하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의 사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만들어낸 이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이상하죠?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셀카를 찍었어? 셀카봉도 없는데. 실제로 수족의 다른 은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를 합니다. 뭐 나선팔, 뭐 새롭게 별이 태어나는 모습, 뭐 어떻게 빛나고 있고 어떤 형태고 우리랑 비슷한 어떤 질량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잡아 보니까 우리 은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비슷해요. 근데 최신창이 또 갤럭시 카메라를 찍었냐? 갤럭시 카메라를 찍진 않았는데. 갤럭시 카메라는 사람을 찍을 때 그거는 위에 그쵸.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유추하려면 이거랑 비슷한 애들을 분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족의 은하가 있어. 이거를 분류하는 작업이 너무 어려운 거야. 봐봐요. 이거는 지금 심플하게만 구성을 해놓은 건데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모양이 천차만별이에요. 요거 근데 여기 SA 요거 나선은 잘 말렸네요. 잘 말렸죠. 근데 이것도 얼핏 보면은 막대 나선 은하냐 뭐 타원 은하냐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요렇게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방향이나 각도가 틀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완전히 서있어 막. 그 상황에서는 SA, SB 나선 은하 2개 구분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그 은하의 모습을 모델링한 거를 바탕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누워있으면 알아.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시티즌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시티즌 사이언스. 네, 이게 대중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2007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생 이분이 케빈 샤빈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는 일이 은하의 모양을 분류하는 거였어요. 천문대에서 우주 사진을 쫙 찍었어. 무려 90만 장의 은하 사진을 얻습니다. 너무 많아. 이거를 분류하면 내가 졸업해. 너무 좋은 연구 데이터야.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분류를 해봐요 이분이. 졸업해. 네, 해보니까 분류하는 데만 어림잡아서 자기가 했을 때 최소 5년이에요. 분류만 5년이야. 그러니까 이미 나는 졸업이 5년 후인 거야. 대학원생이 탈출하려면은 5년 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분류만 5년이라 사실 5년 플러스 최소 완전 5년. 최소. 논문 써야 되잖아. 야, 대학원생 위치에 되니까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그쵸. 근데 이분이 진짜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려.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도움을 받자. 분류는 사실 자체가 어렵진 않은 게 나선, 타원, 막대, 원반 요런 모양만 구분하면 똑똑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사진을.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마치 게임처럼 요거는 막대, 요건 나선, 요거는 구분하는 분류하는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요게 바로 이 갤럭시 주 은하 동물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처음에 퀴즈를 몇 개 내요. 그 다음에 해보고 나서
요건 나선이다, 요건 타원이다, 이거를 사람이 하는 거야. 자기 논문 외주를. 그치. 자료 분류를 이렇게 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카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아무도 본 적 없는 우주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회. 왜냐면 이 사진이 공개된 게 아니거든. 윈윈. 그죠? 카피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네. 오늘 아무도 본 적 없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처음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카피 좋다. 바로 SKT 광고입니다. 요렇게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영국의 언론 BBC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알고리즘 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175일 만에 10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갖고 4천만 번 이상의 분류 작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은하당 38번 이상의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하니까 되네. 그래서 시티즌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만들어져서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대중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려 81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학원생은 졸업을 했겠네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이거 이후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갖고 더 간단해져. 일본 국립천문대 연구팀에서 스바루 망원경이라는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 아주 인류에게 중요한 망원경입니다. 얘가 더 이상 수작업 아니야.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은하 56만 개를 분류합니다. 정확도 97.5%. 과거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은하의 분류, 이거는 사진을 하나하나 볼 수밖에 없어. 절대 누군가 도와줄 수 없어.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 아예 모델링 자체를 갖고 정말 발전한 기술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걸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발전한 거네요. 그쵸. 근데 대단한 거는 단순히 분류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분류하는데 학습 데이터가 대중들이 분류한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니까 대중 모두의 힘과 과학기술이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시너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SKT의 기술력이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시너지가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AI 기술이 SKT나 갤럭시에 이제 접목이 됐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제 접목됐는지를 이따가 알려주시나요?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좀 가야 돼요. 아직까지 광고가 나오려, 우리가 광고를 보는 것도 지금 까는구나. 혜택이에요. 혜택.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여러분 쉽게 광고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직 더 들어야 돼. 그럼 나가실 텐데. 안 돼. 그렇게 으름장 놓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AI 기술이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AI 기술을 SKT나 갤럭시에 이제 접목을 시켰는데, 이따가 그 AI 기술도 잠깐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됐을까? 이게 지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발 광고들 보여줘. 제발 광고 보여줘. 안 돼. 제발 어떤 기술이 접목되는지 보여줘. 광고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과학이 인질이야. 좀 더 봐야 돼요. 인공지능 연구가 이미 은하, 갤럭시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됐다라는 것. 그러면서 갤럭시 S24에서 차별화된 인공지능이 도입됐다라는 거. 그게 무엇인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아볼 거예요. 즉 우리 은하를 연구할 때조차 인공지능이 활용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죠. 일단은 뭐 생성형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생성형 AI 막 그림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막 말도 만들어내고 영상도 만들어내고. 스트리밍 OTT 플랫폼 같은 경우가 100만 명 사용자를 모으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5개월 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진, 동영상 공유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가 꽤 빠른데 2.5개월 만에 100만을 모아요. 근데 생성형 AI 플랫폼이 100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5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뭐 1억 명을 금방 달성을 했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인 거예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플랫폼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존에 나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랑은 차원이 다른 속도로 사용자가 늘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접할 수 있는 거고.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도 될까요? 모두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제발 그만해. 저는 이런 게 당연한 수준이라 보고 있고요.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도 없습니다. 반감 있으세요? 무서울 뿐. 롤러코스터 타면서 무섭다고 하면서 하잖아. 싫지는 않아. 맞아. 무서운 걸 즐기는 거지. 무서울 수는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생성형 AI가 이제 대화가 사람처럼 돼요. 문맥을 이해하고 지난 대화를 다 기억하니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야.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는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좀 새롭게 넓은 인공지능, 제너럴 AI, 와이드 AI라고 부릅니다. 넓은 인공지능은 포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목표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치 사람처럼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사람처럼 뭐라도 시도를 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과 인공지능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연스러운 대화가 돼야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인데 컴퓨터는 기계어 처리를 하고 기계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자연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자연어, 컴퓨터는 기계어. 근데 우리가 컴퓨터의 기계어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컴퓨터가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기계어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가 딱 있어요. 요 단어는 요거다. 근데 자연어는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뭉개, 자꾸 표현을 뭉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박. 이것도 대박. 이거랑 대박. 이거랑 대박. 다 달라. 이런 의미를 앞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를 처리하고 사용자랑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포괄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요게 이제 생성형 AI, 넓은 인공지능을 볼 수 있는데 대화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그림 그리죠, 영상 만들죠, 게임 만들고 작곡, 작사하고 코딩하고 소설책 쓰고 만화도 그리고 이말년 시리즈 더 잘 그리잖아요, 인공지능이. 채팅창에 대박보다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예시가 아니었을까라는. 근데 이게 또 이제 광고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자동으로 메일 회신을 해도 이것도 사람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2016년에 인공지능 조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인공지능은 말 안 했어. 조교의 이름은 질 왓슨이 온라인 게시판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심지어 뭐 쪽지 시험 주제도 주고 토론 주제도 던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한 학기 동안 1만 개 이상의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메일에 회신을 하거나 응답을 한 존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워낙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쵸. 예를 들어 뭐 질문을 보낸 학생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혹은 뭐 틀린 답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고,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조교가 바로 이 질 왓슨이었어요. 비속어도 섞었어. 심지어 비속어까지 쓰는 조교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간 비속어를 쓴 게 빌드업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속어를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 학생들은 조지아 공대 박사과정 재학 중인 20대 백인 여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야,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 공개를 딱 하니까 인공지능이었어. 정말 깜짝 놀래고 실제 인공지능이랑 눈치챈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눈치챌 만한 요소가 한 번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조금만 어색해도 눈치채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을까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사람이며 어떤 게 인공지능이 그린 것이냐. 다 사진 같은데? 네.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의 이미지가 실제 사람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한 겁니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공동 연구팀이 실험을 한 건데 사람들이 실제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느낀 사진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린 거였다. 실제로 궤도님은 인공지능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어쨌든 연구팀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 큰일 났어. 지금 18분 남았습니다.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SKT 혜택을 또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광고 못하고 끝나. 아니, 광고 다 이렇게 했는데 SKT 사전 예약하고 구매 혜택 말씀드려야죠. 잘못하면 광고 못하고 끝나겠는데요? 중간에 제가 마이크 꺼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할게요. 얼굴의 비율이나 친근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AI가 그린 게 더 사람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던 거예요. 즉 이제는 AI가 단순히 그냥 뭘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그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인 느낌이 안 나게 친숙하다라는 걸 이해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는 것까지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그걸 구현해낼 수 있다. 자연스러움을 구현해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뭔지를 알아.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인위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맞는데 인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15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서클 투 서치 기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구글 기술인데 갤럭시에서 이제 접목된 AI 기술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검색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뭐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원을 치면은 그거를 구글 검색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혹은 뭐 다른 식으로 찾아가지고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쭉 뽑아내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도 너무 유용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SNS에 업로드한 사진 중에서 책갈피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산 거냐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요것만 딱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검색하기 되게 애매해. 뭐 어떻게 생긴 책갈피 어디 어려워. 근데
동그라미를 딱 치면은 그 책갈피가 딱 잡힙니다. 그러면 그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쫙 나오니까 정말 심플해지는 거죠. 검색이 엄청 편해지겠네요. 그쵸. 근데 또 있어. 이제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온디바이스 기술. 이게 장치나 기기에 인공지능 모듈이 아예 탑재가 돼서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안에서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기술인데 이제 다시 또 우주 얘기로 가봅니다. 빨리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요. 급해요? 시간이 없어. 신속하게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주 임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킬 때 요걸 공포의 7분이라고 하거든요. 공포의 7분. 네. 왜 그러냐면은 화성의 대기에 진입해서 착륙하는 데까지 7분 동안 극한의 상황, 열이나 속도를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공포의 7분이에요. 네. 이때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야. 예. 공포의 7분이 이제 돌입했습니다. 지금 공포의 6분이요? 6분 남았고.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공포의 7분을 견뎌야 되는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통신이 오가는 게 짧게는 6분, 길게는 40분 정도가 걸려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 예를 들어 10분 정도라고 했을 때 통신 시간이 공포의 7분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가 이거를 10분 후에 알아. 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통신 신호가 지구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리니까. 그쵸. 이미 내가 문제를 들었을 때는 이미 공포의 7분이 끝나서 내려온 거죠.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통제를 못해요. 이미 그게 끝났어. 그래서 탐사선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허락을 받으면 안 돼. 네. 물론 이게 굉장히 혹독한 환경을 예시로 든 겁니다. 그것처럼 탐사선 자체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온 디바이스 기술이 이렇게 꼭 필요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온 거예요. 즉 인공지능을 어디서 가져가서 뭔가를 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 디바이스 안에 탑재가 돼 있어야 된다. 온 디바이스 기술이 이렇게 접목이 돼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뭐 AI 카메라라든지 뭐 인스턴트 슬로우모 이런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은 동영상 같은 것도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아서 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껴넣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탑재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 없이 넘어가서 덧붙입니다. 갤럭시 AI 기술 중에 추가로 소개할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 어시스트 기능과 브라우징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긴 내용을 바로 번역해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웹서핑 중에도 바로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기술이 포함돼서 장치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복잡한 일이 필요 없다. 요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것도 이미 탑재가 돼 있다. 이게 장치 내에 탑재돼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이게 AI 기술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결과가 나와. 채팅창에 자꾸 알겠는데 SKT 하면 뭐가 좋냐고. 됐고 SKT 사전 구매하면 뭐가 좋아. 기다리세요. 고객들이 못 참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 얘기를 더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연산하고 막 처리 중입니다 이런 거 없이 호들갑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당 가거나 배달 주문해서 먹지 않습니까? 얘네가 조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배달을 해줘도 결국 음식이 식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집밥 어떻습니까? 집밥 바로 해먹으니까 빠르고 따뜻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번거로워 해먹는 게.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방 기술이 발달하고 조리도구 장비들이 발달하니까 이런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구나.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집밥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배달 시간이 필요 없는 거야. 집밥의 그 뜨끈뜨끈함을 그 고급 요리 기술을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 안에서 다 못하는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S24에 ADAT이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됐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자세한 거는 직접 설치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요게 재밌는 게 갤럭시 S24에 선 탑재되어 있는 이게 LLM이라고 아주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해서 AI가 우리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일종의 그냥 인공지능 개인 비서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아마 요 앱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요 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요거 한번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거대 언어 모델로 다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데이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활용해서 선곡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I
AI가 뭐 선곡해주고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레이리스트 만들 때 곡 하나하나 고르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A.music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월 30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요게 있으면 어떤 거냐면 아이유님 팬입니다. 아이유님 음악만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줘. 요건 좀 간단하죠. 예.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10년대 아이유님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 발라드는 빼고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줘. 요런 식의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좀 더 복잡한 주문이 가능하다. 네네네네. 가수 몇 명을 섞은 다음에 이 둘이 같이 부른 노래들 위주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한 요구 조건들.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해 보이지만 네. 이거를 뭐 실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모으고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요구사항을 자연어로 이해를 해서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구어체나 대화체도 이해를 하고. 그렇죠. 굉장히 편안한 검색이 가능해지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데 쉬워진다는 거죠. 앱 이름은 A-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A.프로필, 인공지능이 알아서 훌륭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A.수면 분석, 수면 패턴 같은 거 분석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어떤 별도의 장비,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숨소리만으로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대요. 저 숨소리 없는 편인데. 찾아내겠죠? 그리고 이게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AI 프로필은 꾸며주잖아요. 내 얼굴 기반으로. 아, 그쵸. 그러니까 내 얼굴이 그 퍼스널 컬러를 모르는 분들도 AI가 잡아줘서 어울리는 색깔로 이렇게 깔아줄 수 있다는 거. 그쵸, 꾸며줄 그쵸.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좀 알 수 있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서비스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접근성 높은 앱이 되지 않을까. 풍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력으로 생활 속의 편리함을. 이게 갤럭시 S24와 SKT. AI가 그린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사람이 그린 걸 겁니다. 중요한 건 갤럭시 S24와 SKT가 AI가 손을 잡은 거야. 이렇게 잡았어. 네. 온 디바이스 기술과 A.AI가 손을 잡았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AI와 AI의 만남이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완성형 모바일 AI 장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 갤럭시 S25 안 나오겠네요. 완성했으니까. 더 완성하겠죠. 또 개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2시가 됐기 때문에 교수님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안 나가요? 이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나가요. AI는 무슨 상황에서든지 제가 아무리 잡서를 넣어도 2시까지 하는데 아직 AI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하시죠. 맞췄어. 미친. 이제 광고입니다. AI 맞구만. 이제 카메라 돌려주세요. AI 기술의 콜라보, 하드웨어과 소프트웨어의 콜라보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콜라보까지 딱 해가지고 사전 예약 혜택을 저한테 딱 넘겨주신 그쵸? 게 광고 시작한 지 딱 1시간 딱 맞죠, 딱 맞죠. 제가 진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줄이느라고 밤샜어요, 어제. 이거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 번 돌려봤다고. 그 돌려봤다는 게 집에서 혼자 해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돌려본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AI 아니야? 지금 AI 3개가 접목된 거 아닙니까? 갤럭시 AI, SKT AI, 궤도 AI. 이 광고 자체가 그럼 AI 트리플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AI 기술이 접목돼서 더 업그레이드된 갤럭시를 SKT와 함께 한다면은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갤럭시 S24 단말기를 SKT 사전 예약 및 구매로 구입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사전 예약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1월 18일인데 1월 19일부터 1월 26일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사전 예약을 합니다. 광고 시작하니까 시청자가 늘고 있다고. 이거 되게 새로운 형태 광고다. 안달나게 광고가 더 집중도가 높아져. 나 호주에서 나 신혼여행 때 당했잖아. 아, 그래요? 아니 패키지 투어로 가면은 사는데 돌잖아요. 그쵸. 못 들어가게. 못 사게. 20분을 설명을 해. 아, 진짜? 못 들어가게 해. 아니 처음엔 나 관심 없었다. 계속 못 들어가게. 20분 뒤잖아. 사람들 막 들어가 막 들어가세요.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니, 원래 들어가면 그냥 뭐 대충 보다가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겠죠. 근데 20분 못 들어가니까 막 들어. 이게 오늘 광고 핵심이에요. 정말 집중도를 높아진 채로 광고에게 딱 올려주는 거야. 근데 좋은 방법 같아요. 관련이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쵸. AI가 접목된 이 통신사의 기술과 제조사의 기술이 합쳐졌기 때문에
야, 좋습니다. 혜택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갤럭시 S24 개통 고객 대상 새해 행운 카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SK텔레콤에서 갤럭시 S24 신규 가입 및 기기 변경을 하신 고객님을 대상으로 해서요. 지급을 이제 하는데요. 기간은 이제 사전 예약 기간이 끝나는 날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무슨 혜택이 있냐면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선착순 10,000명에게. 와, 이거 좋다. 선착순은 사실 그냥 빠르기만 하면 되잖아. 최대 5,000원권. 기본 5,000원 받아가시는 거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추첨을 한단 말이죠. 아. 추첨을 해서 이제 상품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이제 새해니까 약간 덕담 느낌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새해 행운 카드인 거예요. 아, 덕담. 테마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휴식, 재물, 건강, 젊음, 도전, 성장. 재밌네요. 이름만 보면 뭐 받고 싶으세요? 저는 재물. 느낌이 좀 세 보여.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요. 애매하다 싶잖아요. 그럼 돈 고르면 돼요. 아, 그러니까. 각 테마를 소개해드립니다. 갤럭시 S24를 SKT를 통해서 이제 사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휴식 테마는 하나 투어 기프트 카드 300만 원. 오, 여행. 와, 세다. 근데 이거 추첨이 돼야 돼요. 아, 추첨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재물,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 아, 재물 나쁘지 않는데. 건강, 롯데 상품권 200만 원. 젊음, 약손명가 상품권 150만 원. 도전, 골프웨어 쇼핑몰 버킷 스토어 포인트 100만 원. 성장,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 50만 원.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도 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총 48분 추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나눠 드리고요. A닷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가입하시면은 하나 더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첨 그 표에 2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 넣는데. 로또를 살 때도 2개를 산다. 예. 그래서 A닷 가입하시면은 더욱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혜택. A닷 가입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전제는 구매를 하신 고객님 중에서 A닷까지 가입하시면은 2개 지원 가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진짜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또 구매를 하시면은 T우주 플러스 구독 5종, 요기요 폴바셋 CU 메가커피 컬리 멤버스 까지 해서 2개월 무료 프로모션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곳들. T우주는 뭔지 아세요? T우주가 이제 SKT 유료 구독 상품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내고 이제 신청하는 건데, 이걸 하면 이제 각종 브랜드 할인 혜택이 있어요. 플러스 구독 혜택으로 이제 한 43,000원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유료인데 2달 정도를 이제 무료로다가 지금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료면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네, 이거는. 요기요 12,000원 쿠폰, 폴바셋 CU 메가커피 전 상품 30% 할인. 오, 이거 2달간 되겠죠, 2달간. 2달간. 그러니까 뭐 이론상 폴바셋에서 1조 원어치 먹으면요, 30% 혜택 받으니까 3천억 이득인 거예요. 3천억이나 이득을 보네요. 뒤에만 자르면 무시무시하네요. 무시무시. 30%의 이제 무서움은 진짜 이런 거예요. 많이 사 먹을수록 이득이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리 멤버스, 마켓 컬리, 이거 적립금이랑 할인 쿠폰 이런 혜택이 또 있다. 여기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질이. 제일 인기 많은 5종 이거 같이 넣어드리고요. 어차피 2개월간 무료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2달간 그냥 무료로 써보는 거니까 개통하시면 안 쓸 이유가 없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이번에 나온 신제품을 SKT를 사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더 붙는다.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 느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혜택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키링 증정 이벤트가 있어요. T 다이렉트 샵에서 사전 예약 및 개통하시면요, 추첨을 해서 선착순 4,000명께, 4,000명이면 좀 넉넉한 편입니다. 요렇게 이제 담아서 드립니다. 언박싱 한번 할까요? 언박싱. 자세한 내용은 T 다이렉트 샵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스타벅스라고 바뀌었고요. 좋습니다. T 스타벅스. 이미 우주야. 와, 여기 은하 있는 거 봐, 은하. 이미 콜라보를 할 예정이었던 거야. T에 더 반응해 주시면 안 돼요? 은하에 자꾸 반응하지 마시고 T에 더 반응해서. 이렇게 정갈하게 반응을 하세요. 이거를 우와 이래야죠. 우와. T.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다. 키링인데, 키링 너무 귀엽지만 이 키링의 진면목 너무 이쁘죠? 진짜 진면목은 이겁니다. 스타벅스가 있고, 귀여워. 뒤에 일련 번호가 있어서. 와, 요거.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 가려 이거. 일련 번호. 캐드님 이거 갖고 싶어요? 저는 뭐 다 좋죠. 갖고 싶으면 개통을 하세요.
4,000명 안에 드세요. 추첨해서 드린다는 점. T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샵에서 사진 예약하시면 되고 또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SKT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 및 개통을 하시는 고객분들, 소매 매장에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스투시 헤드폰이나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 등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다양한 제조사 사은품들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언급 안 할 혜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100%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마침 내가 휴대폰을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 이제 됐어요. 저 지금 슬슬 때가 왔어요. 이번에 바꿔 이번 기회에. 저는 진짜 갤럭시 외길 인생 계속 있었어가지고 무조건 갑니다. 지금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바꾸시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교롭다. SK텔레콤하고 내 갤럭시 계속 쓰는데.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저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이 사실은 뭐 같이 막 있다가 막 안 잡혀. 그때도 SKT는 잡혀요.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SKT는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멤버십도 너무 잘 돼 있고 오래 쓴 충성도 높은 고객한테 많이 퍼주잖아요, 또 SKT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세균전처럼 묶으면 또 싸지잖아요. 다 묶어놨어요? 가족이 SKT, 인터넷이 SKT. 따봉. 그래서 아무튼 세균전처럼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SKT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으로 준비해 주신 개도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구나. 끝나지 않았어요. 미르스틴. 요 장면 하나 있어요. 이 장면. 이분이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이런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가속화되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생활 양식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일이 계속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경쟁의 역사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이성에 접근하는 모습에 다가가게 한다. 본질적인 특이성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쟁의 역사에서 본질적인 특이성에 접근한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가 바로 폰 노이만이고요. 인공지능과도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2등 하셨나요? 폰 노이만? 아니요. 천재 중에 천재. 2등 표정을 하시는데. 사진이 좀 그러네요. 천재 과학자들이 진짜 천재가 누구냐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이분이세요. 이분이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이자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태동의 영향을 주신 분인데, 특이성,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특이성이 어떤 경쟁의 역사에서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하드웨어 장비의 폭발적인 발전,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의 발전, 이 두 가지의 경쟁의 역사에서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가 아마 좀 본질적인 특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폰 노이만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발전과 AI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 이 두 가지로부터 시작되는 본질적인 특이성에 대한 걸 예측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씀이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장치적인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치열한 어떤 본질적인 특이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자랑스러워도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내면에는 우리는 지금 이 나온 결과물, 인공지능 이것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통신 기술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 인공지능 기술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KT 갤럭시 S24가 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완성형 인공지능 장비 서비스입니다. 갤럭시 AI와 SKT AI가 만나 갤럭시 S24로 새롭게 태어나다. 저는 심창면이었고요. 옆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도님하고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